인프라 추가 조성과 국제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대전을 세계적인 마이스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여 대전시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장 기간 중 우리시 핵심 현안 사업의 미래 구상을 위해 실리콘밸리 은행, 나사 등도 방문했습니다.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의 직접적인 대전 투자청 자본 출자를 제안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나사에서는 전문 연구인력 육성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고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재정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전환되어 국비 등 외부 자원 확보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해 시민들의 손에 쥐어드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2023년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류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이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한 획기적인 시정 혁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전의 우수한 장점을 살린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5대 비전 과제의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신년 브리핑에서는 5대 비전 과제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기반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대덕 특구 조성 50주년,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전은 최고 수준의 축적된 연구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 구조는 취약한 상황입니다. 대덕 특구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신기술이 지역의 털을 잡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확보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특화 산업이 중심이 되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진행 중인 안산 산당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국방산업을 특화한 미래 핵심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노 반도체 산업 인프라의 확보를 위하여 특화산단 조성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겠으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종합지원을 위한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를 건립하여 우주항공 산업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및 바이오 창업원 구축을 통해 바이오 헬스 산업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K방산 전진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혁신 클러스터에는 고용 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대기업 및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렇듯 산업 패러다임이 대전을 선도하는 대전은 사람과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덕 특구 조성 50주년,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올해 시와 대덕 특구는 원팀으로서 과학수도 대전의 의상을 공고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환경으로 특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가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및 대전문학관 추가 건립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본격화하겠습니다. 대전연고 세계적인 예술인 특화 전시관 조성과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 선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올해 본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에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에는 대전 영시축제가 부활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시민이 사랑하는 보문산이 올해는 새롭게 조성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워터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민자 유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자연 휴양림과 수목원도 보문산 권역에 추가로 조성하여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시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지난 26년간 이어온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연내에 총사업비 조정과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3, 4, 5호선 중장기 건설 계획을 금년 안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 옥천 광역철도,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축이 도시철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환 도로망 구축 계획도 신속하게 출입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 등이 연계되는 환승체계와 통합교통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듯이 대전도 성장을 위해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무상 보육과 교육을 올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꿈꿀 수 있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도 고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년 주택 보급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뿐만 아니라 미래 대전에 살고 있을 시민을 위해 명품 정원과 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에는 시민이 자유롭게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 정원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루벌 일원은 중부권 거점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 플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천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인 제방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하상도로도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습지 및 수변공원 조성, 교량 신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명품 하천, 명품 수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성장이 곧 대전의 발전입니다. 자치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원팀으로서 수도권 뛰어넘는 인류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올해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 플랜을 자치구와 함께 수립하여
미래 동행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혁신도시, 대전 역세권 개발, 도심 융합 특구 등을 가시화하여 혁신성장의 메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둔산 신도시 등 장기 택지지구 재정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충청의 힘으로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메가시티 가능성을 몸소 확인했습니다. 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자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호남 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도로 유성복합터미널, 호남선 고속화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지속된 팬데믹의 끝이 보입니다. 이웃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마주하고 다시금 희망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상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2023년 개면에는 대전시정의 긍정적 변화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의 호성,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공직자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류도시 대전시전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CBS 김하영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이 이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이잖아요. 네. 1차로 한 170만 평이 거의 뭐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하고 나머지는 언제쯤 혹시 큰 뭐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조성 신청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 시장 취임 후에 즉시 관련 국에 대전이 가용할 수 있는 전 토지 조사 전수를 지시했고 사실상 마쳤습니다. 산업용지 구축이 가능한 땅이 500만 평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전수조사한 토지에 대한 용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은 최단기간에 끝낼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산단 신청을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최초에는 214만 평하고 90만 평쯤 되나 그래서 한 300만 평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하나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70만 평 정도의 국가산단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노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의견을 어느 정도 접근을 했고 농림부의 절대농지 해제 문제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국가산단 신청을 하게 됐고 이미 실사가 대부분 진행됐고 현재 마지막 심의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2월 정도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일단 우리 대전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되는 좋은 결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님.
네,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월갈배입니다. 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기업금융 중심 은행이 대전시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 입장에서 약간 지방은행, 충청권 지방은행과 과연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아니냐, 이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부분과 함께 혹시 충청권 내의 어떤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어떤 시장님의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하고는 은행과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을 많이 했고요. 전혀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충남에서는 과거 충청은행 같은 지방은행 중심으로 설계가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는 기업 금융, 기업 지원하는 특수은행 쪽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공약이신 대전을 본사로 둔 기업 중심 금융은행 설립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델을 두고 추진하는데 현재로 윤창현 우리 의원님과도 여러 가지 상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주은행으로 놓고 거기에 지역은행, 우리가 주최하는 대저투자청 이런 것들이 그 지주사에 함께 붙이는 방안이 저희가 유력한 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추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저희가 대전투자청 특히 캐피탈 기능이 우리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서로의 우려하실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서로 도리어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님하고도 이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나눴고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또 아까 또 다음 질문이 뭐였죠? 수도권 공공기관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님하고 만찬하는 와중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아마 금년에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내려보라는 것을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아마 상당 부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임차가 가능한 기관부터 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이 언론에서도 흘러나왔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인 진입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해서 대전시가 그런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일단 대전시에 지금 행정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실이 있는 대전 지역 건물들 전수조사를 지금 하라고 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대전 역세권이든 우리가 대전 역세권에 환승 주차 시설을 하려고 했던 환승역으로 하려고 했던 그 3,000평에 대한 고도화 현재 한 80층에서 100층 정도 가까이 신축을 해서 거기에 공공기관 포함한 필요한 시설 넣는 것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나가서 연축지구에 있는 대덕구청사 이전을 포함한 그 부분도 좀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결국 준비가 돼야 공공기관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일단 저희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 공공기관은 대전으로 전체를 다 모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에 있는 청 단위에 관련된 산하기관도 대부분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상청이 있으면 기상청 관련된 공기업 또 산림청 관련된 공기업 이런 것들은 이 청 가까이에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략 한 30개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뉴스범 육근형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뉴스범 육근형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SRT 운행 확대 계획에서 서대전역이 제외돼 대전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정기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예, 예. 그 지역에서 에너지 일부 분담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대전시 같은 경우 민선 7기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제 대전 열병합 발전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SRT 운행 관련해서 제가 출장 중에 아마 그 기사들이 저 대전일보에 좀 났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철도국장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철도국장 말씀이 이번 SRT 부분은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다니던 노선을 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7년도 SRT가 차량이 현재 있는 차량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편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또 2027년에 KTX 차량도 추가 도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서대전 노선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면서 서대전역에 대한 추가 도입했을 때 차량을 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서로 했고 가능하면 이 서대전역 우리가 직선화 문제를 통한 또 이 차량 추가 투입할 때 서대전역을 배려해달라 이런 정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보니까 SRT 일부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전체 편성 수에는 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저 전라도 경상도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히 뭐 대전에 대한 그걸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대전에 대한 뭐 추가 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추가 차량 SRT 14편성 추가 도입할 때 또 KTX 추가 도입할 때 대전에 대한 고려를 좀 하겠다. 이렇게 철도국장하고 상의가 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서대전 여기 KTX가 위축된 게 사실은 호남권에서 오송으로 해서 직선으로 호남권으로 저 열차를 운행해 달라고 하는 호남 쪽에서의 요구가 강력하게 관철된 겁니다. 대전 서대전역을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그냥 오송으로 해서 호남으로 직선으로 질러달라 이 뜻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전하고 호남권의 그 실질적인 서로 교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호남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대전을 거쳐서 특히 대전에 사는 호남 분들 고향이나 갈 때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수도권에서만 바로 빠르게 가는 방안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호남의 요구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 호남 지역이 주로 민주당이니까 이 문제는 대전과 호남의 교류를 긴밀히 하려면 호남 분들에 대한 호남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빨리 가는 노선만 해달라고 자꾸 호남 쪽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서대전에 대한 위축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특히 충청권 논산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호남으로 특히 충청권 내에서 빠르게 진입하려면 직선화는 최소한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노선 직선화 한 다음에 논산 연무대 정도의 종점으로 둔 수도권에서 충청권에서 종점으로 둔 KTX는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 이거 분산에너지 관련 법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요즘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 안에 뭐 법까지 일일이 볼 수는 없는데 대전이 사실은 전력 자립도가 거의 아마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권이죠. 지난번에 수조 전지 뭐 발전소 우리가 했습니다. 만산에 만약에 큰 어려움, 뭐 전시나 이런 상황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만약 전력 공급이 송전 부분에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기다면 대전은 전체가 올마비입니다. 왜? 전력 자금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도 대전 전력 자금률을 위해서 발전소 건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을 포함한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양질의 전력인데 전력하고 용수 공급이거든요. 우리는 용수 공급은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전력은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화 발전소든 수소 전지 발전소든 현재 갖고 있는 친환경 발전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투데이 최윤석 기자님. 네, 시장님 출장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보문산 개발이랑 이제 용시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문산 일대 개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좀 수립되고 있는데 경제성이랑 사업성을 극복한 결국 민자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또 그 제2수목원이랑 그 자연휴양림을 좀 확장해서 개발구역을 좀 확장하셨는데요. 일부 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을 좀 어떻게 설득하실지 좀 보관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시축제 최근 용역이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축제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정체성이랑 차별화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시축제의 명확한 방향이랑 컨셉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네요. 우선 보문산은 지금 보문산을 그동안 여러분 보시면 보문산에 많이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쪽 대사동 중심으로 하고 동물원 일부하고 이쪽 시내 방면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뒤쪽은 아예 그동안 묻혀 있었었는데 지금 보문산에 가보시면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걸 제가 한번 다 둘러봤는데 전에 무수동 쪽에서 치유의 숲이라고 정확히 평수가 한 60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권선택 시장님 고향부터 뒷산으로 해서 이렇게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미 대전시내에서. 아마 기자분들도 언제 한번 제가 초청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 조금 시설도 부족하고 정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정책에 지금 산림청의 가치는 돈이 되는 산림이 만들겠다는 게 산림청장의 가치더라고요. 산림이 사람과 공존해서 산림이 돈이 될 수 있게 하고 사람과 함께 산림이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치유숲하고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이쪽은 호동이고 저쪽 옥계동 이쪽 저쪽 동구 중구 쪽에서 선이 있고 이쪽은 저쪽 중구에서 오는데 이쪽이 정상 부위까지 여기 치유숲으로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쪽 아래쪽 호동 쪽에 한 10만 평을 또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모의 실질적인 시민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기에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한 100만 평 정도의 치유숲과 뒤에 수목원인데 현재 있는 수목원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의 명품 숲으로 좀 가꿀 생각입니다. 훼손하겠다는 게 더 가꾸겠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00만 평 정도 되겠죠. 그건 치유의 숲 수목원 이렇게 해서 붙이고 저 목달동에 있는 한 50만 평 옛날 송암내과 원장님이 사들여서 수목을 키우셨다는 데인데 가보시면 아마 저도 직접 가봤는데 거기는 휴양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시민들 저 숲속의 집이나 이런 것들 해서 저 주말에 저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조성 함께 할 생각이고요. 그 뒤에 구안동이죠. 구안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한 37만 평 정도의 주택이 한 3집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하시면 뒤에까지 확대해서 결국 한 87만 평 정도 나오나요? 거기는 휴양림 조성을 장태산 휴양림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하고 저 계족산 휴양림 조성을 할 생각인데요. 그건 뭐 자연 환경을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을 시민들의 가까이 함께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민자 유치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자 유치를 구체적으로 나설 텐데 현재는 아직 이제 최종 결정을 안 한 겁니다. 대전 타워하고 곤도라 이제 케이블카 부분을 한 사업자로 자르고 또 워터파크하고 콘도미니엄을 한 사업자로 나누든가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두 파트로 해볼까 하는 구상을 지금 그 검토 안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미국 출장 중에 기자분들 5분이 같이 가셨는데 거기 저녁 늦게까지 얘기저얘기 하다가 그럼 대전 타워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누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가 확신을 쓴 게 있습니다. 대전 타워는 인공위성처럼 설계를 한다. 과학기술 도시에 걸맞는 그리고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 시내에서 바라보는 대전 타워는 인공위성이 우주로 향하는 이륙하는 형상이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곤도라 케이블카는 우주선처럼 설계를 한다. 과학기술 도시에 걸맞는 상징의 대전 타워와 그걸로 해야겠다. 이런 의견들을 나눴는데 기자분들 다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실상 사업성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문제하고 콘도미니엄이 과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더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그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하고 그동안 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동물원에 왔던 보니까 호남 쪽에서도 굉장히 아이들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숙소 1박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대전에 해줄 데가 없답니다. 이분들이 천안 이런 데 가서도 많이 1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대전에 1박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더 검토를 좀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 제가 듣기로는 브루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을 때도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놓습니다.
여러분 유달산 가보셨죠? 거긴 도립공원일 겁니다. 7분 능선에 호남에서 관광산업을 해서 7분 능선에 올립니다. 근데 우리 보문산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산이지만 사실상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아닙니다. 유달산의 과감한 케이블카가 지금 목포에 경제 활성화에 큰 기폭제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목포를 찾고.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 호주의 블루마운틴에 예를 들어 케이블카를 놓을 때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생태학 조사를 해서 최하위 등급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케이블카 기둥을 한 다음에는 환경 복원을 최대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시민들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에 저희 지금 아마 서명해가지고 보문산 개발을 빨리 해달라고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중구청장님도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해달라. 그건 중구 구민들의 소망이다. 이런 의견을 끊임없이 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척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영시축제 계획. 영시축제도 있군요. 많이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영시축제는 오늘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도 가다듬는 중입니다. 조만간 마무리가 될 때고 지금 영시축제 기본 틀만 영시축제를 해야겠다는 기본 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시축제와 비슷한 축제가 광주에 충장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충장로 축제가 9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월에는 낮에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반팔 입고 나오셨다가 저녁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지는 상황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광복절 전후로 잡은 건 첫째는 방학 중이라 교통 차단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는 시기. 두 번째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맞은 도심 공간을 비우는 상황. 그리고 대개의 정상적인 날씨로 오면 장마철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삼복더위의 마지막 더위 때인데 낮에 반팔 입고 와도 밤 늦게까지도 후끈후끈 기온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밤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 모티브는 대전부로서 대전발 0시 50분에서 차관을 처음에 시작을 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명확히 목적이 있습니다. 축제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형 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도심이었던 중구 동구의 중앙로 전체 상권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나가서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영시축제의 가치, 정확한 목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명확한 영시축제만의 고유한 갖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핌 김수진 기자님. 네, 시장님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 투자청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대전투자청이요? 예. 네. 그 지역 투자청이랑 성격이 비슷했던 그 지역 균형 뉴딜 벤처 펀드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이 됐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 공공기관들이 이제 출자를 해야 하는데 본인들 사업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면서 그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투자청 설립도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 서대전역 SRT 패싱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지역에서는 이게 대전 이렇게 소외론이 또 거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한 라인을 구축하고 계시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이제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런 패싱이 이제 시장님의 정치력이 조금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미국에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 서대전역이 위축된 건 전 정권 때 아닙니까? 전 정권 때. 그리고 지금 현재 SRT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차량을 일부 조정한다는 걸 패싱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추가 투입하고 있는데 대전을 쏙 빼놨다 그런 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추가로 투입하는 차량, 추가로 도입하는 차량에 대한 추가 투입일 때는 반드시 대전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대전역이 위축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호남의 요구가 제일 컸다고. 저 대전을 안 거치고 오송에서 바로 호남석으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는 호남 요구가 전 정권에 가장 많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충청권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손해는 호남이 보게 된다. 또 호남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전을 경유하는 노선들 확대에 대해서 저 호남 정치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저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거하고 아무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억지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투자청 출자금은 대전시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출자금 즉시 출연할 수 있는 게 한 500억쯤 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그룹 출자 의사를 밝혔고 뭐 여러 밝혔습니다만 저희가 최초에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즉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전 투자청에 대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나와야 구체적으로 하나금융그룹한테도 얼마 정도 출자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서로 하기 전에는 대략 저희가 한 700억에서 1000억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고 실리콘밸리 은행을 불렀더니 초기에 거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험적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일단 스타트업이 이제 창업되면 초기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펀딩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2차 펀딩이나 축으로 성장할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더라고요. 초기에 하는 게 아니고 1차 설립해서 그 설립하고 초기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나가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전투자청을 설립하면 심사역을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갔을 때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던 뭐 모험적 투자를 저 스타트업 기업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되게 2차 도약할 때쯤에 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한국인 전무랑 출신 또 부모님이 한국 출신이었던 그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많이 들어서 대전 투자청에 대한 그림은 운영과 관련된
그림은 상당히 많이 그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절차가 되면 구체적인 뭐 현재 목표는 700억에서 1000억입니다만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출자 얼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먼저 논의하는 건 절차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BS 송민석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예. 출장가 계시는 동안 대전시 청사 방호 규정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오늘 또 정의당하고 시민단체하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도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전시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쎄 그 방호 규정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그렇게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정의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서 일반 시민들께서 민원이나 이런 건 자유롭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전임 시장 때 각 층별로 차단이 다 돼 있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감염 이런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대거 감염됐을 때 행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단지 앞으로 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고, 단지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관공서를 점거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으면 그건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를 사실상 놓고 지방 정부를 와서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태가 일부 있었는데 엄정하게 조치했고, 추가로 그런 사태가 오면 강력하게 그런 건 해야 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시청은 지방 정부고, 이 지방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마지막 사실상 보루이기 때문에 이 시청에 대한 방어권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은 정책이 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무기력하게 이렇게 끌려왔던 것은 끊임없는 정책은 내놨습니다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있었고, 대전시정이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은 치밀하게 짜고 실천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술도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으로 보면 저는 국궁진력이라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민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할 준비를 갖춘 공직자가 많은 그런 정부가 정말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사회단체나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시가 정책 결정을 미루고 무기력한 것도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전략은 치밀하게 짜고 전술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그런 해를 만들까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조언과 충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 대전시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전시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